자, 마음의 수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드러나 있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의식. 의식 바로 아래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걸 전의식이라고 한다. 그럼 그 아래 깊숙한 데 묻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무의식. 무의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깊은 곳에 있지만 전의식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또 기준은 아니에요. 의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 바로 안에 물결 아래 있는 거는 여기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보이네. 그걸 뭐 전의식이라고 한다면 저 아래 거대한 그걸 본 이 큰 얼음 덩어리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럼 이 무의식과 전의식을 합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잠재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의식이라는 단어도 쓰기지만 주로 쓰는 단어는 잠재의식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걸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의식이 없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좀 안 맞아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의식이 어디에 있어요, 저게?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맞아요.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말이 보편화된 이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접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걸 쓰지만 정신분석학은 어떤 현상을 어디로 보나요? 과거적으로 보는 거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심리적인 병이 어떤 원인이 무의식에 있다. 그 무의식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보면 이 무의식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잠재의식은 우리 안에 수백 조의 신경회로가 만들어내는 이 융합, 이 창조는 무궁무진하거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무엇이든 다 있다. 잠재되어 있다. 그걸 끄집어내서 쓰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잠재의식적 관점이에요. 그럼 잠재의식은 병적인 것보다는 뭘까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뭔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맞다라고 보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벗어나 버려야 돼요. 무의식 쓸 때는 그냥 무의식 써도 되고 잠재의식 쓸 때는 잠재의식 써도 관계없다. 자,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학습, 행동, 변화는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잠재의식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저번에 학습 4단계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학습 1단계, 무의식, 무능력. 2단계, 의식, 무능력. 3단계, 의식, 능력. 4단계, 무의식, 능력. 4단계 무의식 능력은 뭘까요? 생각하지 않고도 그것이 자동화돼서 일어날 수 있는 단계.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그러한 학습 4단계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대부분 습관은 전부 다 뭔가요? 학습 4단계까지 진행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자동화됐다, 습관화됐다라는 것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의식과 잠재의식은 좀 더 쉽게 설명 들어가면 우리 나라의 행정체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최고위에 결정을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대통령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최고위에라면 그 최고 밑에는 누가 있나요? 국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냐라고 물어볼 때, 맞나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군가요? 국민이죠. 그럼 대통령은 뭔가요? 국민이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뭐 하고 있나요? 집행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 국민이다. 그러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이렇게 이해해보자 이 말입니다. 의식은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의식이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식을 띄우고 있는 건 누군가요? 잠재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앞에 공부했잖아요. 의식은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시간도 15초 내외밖에 안 되는 한정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게 뭔가요? 결국은 잠재의식에 수많은 회로에 스스로 융합되고 창조되는 조합과 배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거에 도움을 받잖아요. 잠재의식의 작용이 없으면 의식은 아무런 기능도 못해요. 나라에 대통령 혼자 있고 밑에 장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국민도 없다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이해할 때 의식은 주인 행세를 할 뿐이지 진짜 주인은 누구다? 잠재의식이다. 우리 배로 비유해도 좋습니다. 배에는 최고 대장이 누군가요? 선장. 선장은 우리 의식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영역에 기관사, 항해사, 선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바로 잠재의식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인, 그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없으면 절대 선장은 배를 항해할 수가 없어요.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의식과 잠재의식을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과 잠재의식은 아까 우리가 마음을 몸과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했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이해할 때 의식과 지금 잠재의식을 배우잖아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분할 뿐이지 분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제 이야기조차도 의식일까요? 잠재의식일까요? 99%가 잠재의식이에요. 의식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접근 들어가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 한번 잡아놓으면 잠재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이 말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도록 하죠. 의식적으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식의 용량은 작으니까. 의식은 한번 탁 건드려주면 잠재의식에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 한번 터져 나오면 그게 의식에서 나올까요? 잠재의식에서 나올까요? 잠재의식에서 나오니까 이걸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니까.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의식과 잠재의식을 설명한 거예요. 의식을 반복해버리면 학습 4단계에서 의식을 반복하면 뭐로 가나요? 잠재의식으로 가요. 그럼 잠재의식이 바로 접근 들어가는 방법도 있거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네? 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와 하나는 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거. 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수업하는 거, 상담하는 거, 코칭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뭔가요? 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뭐 해줘야 되나요? 반복시켜주는 거죠. 그럼 잠재의식을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빠를까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 단계로 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뭐가 필요할까요? 반복이 필요하죠.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죠. 모든 걸 반복하면 이렇게 된 요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자동화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습관화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전용 신경회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잠재의식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잠재의식 영역.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서 보면 우리 존재를,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돼 갈 수 있다. 하나는 의식적 접근, 하나는 잠재의식 접근. 의식적 접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잠재의식 접근은 이거예요. 최면. 최면은 말을 어떻게 유도하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지금 제가 말을 어떻게 깔았나요? 아주 느슨하게 까면서 느끼하게 풀잖아요. 안 느끼하셨나? 이건 뭐냐면 이러한 말투는 의식을 오해해서 잠재의식에 바로 들어가요. 뭔가 설득을 하거나 또는 사랑을 고백하거나 중요한 뭘 할 때 이렇게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화법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최면화법이다 이 말이에요. 잠재의식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뭘 안 거치느냐 하면 필터링을 거치지가 않아요. 필터링은 생략, 왜곡, 일반화시키는 필터잖아. 필터가 작동되는 게 필터링이거든. 그걸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잠재의식이 바로 접근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변화를 바로 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식적 차원에서의 뭔가 제시를 해줘도 잠재의식이 바로 꽂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강한 나포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강한 나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어버립니다. 이완을 됐을 때, 또 심한 몰입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잠재의식이 바로 접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적인 정서적 경험은 단 1회에 잠재의식이 바로 뚫고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트라우마 경험도 전부 다 단 1회에 잠재의식의 뿌리를 내려버리죠. 강한 전용신경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반복해도 잠재의식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의식도 함께 바뀐다. 왜? 아까 설명드렸죠. 의식이 위에면 잠재의식이 밑에죠. 이 의식은 뭐 하느냐면 잠재의식에서 결정한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집행하는 거. 여기서 꽈리를 털어버리면 이거는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최고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과 국민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이 이걸 털어버리면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에 만약에 부정적 경험이 강하게 정서가 꽈리로 꽉 털고 있으면 의식에서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이게 기능을 못해요. 그걸 쉽게 제가 설명 사례를 들면 담배를 봅시다. 담배는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 놨나요? 중독 상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왜 중독됐나요? 반복에 의해서. 그러면 중독된 상태에서 담배가 폐에 안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폐가 안 좋아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 돼. 어디에서 지금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의식에서 담배 끊어야 돼. 라고 하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에서는 뭐예요? 잠재의식은 습관화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 의식에서 끊어야 돼 하니까 그래, 끊자 해서 합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면 잠재의식을 설 건드려요. 금단 증세가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에서 이 잠재의식은 정서 영역이잖아요. 어휴, 힘들어. 못 견디겠어. 잠재의식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의식이 담배를 다시 피우는 변명, 구실,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들거나 어떤 구실을 대해서라도 이 의식에서 담배를 다시
피울 수 있게끔 집행하게끔 하는 걸 누가 하고 있나요? 잠재의식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어떤 치유에서 의식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될까요? 잠재의식이에요. 그럼 심리 치유는 결국은 잠재의식을 바꾸는 과정들이에요.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바꿔도 잠재의식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바뀌어도 우리는 의식이 함께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의식은 잠재의식을 통제합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식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하지만 의식을 조종하는 것은 누굴까요? 잠재의식은 의식을 조종한다. 통제와 조정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주인은 누구다? 잠재의식이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강한 라포가 되는 거하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라포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스라이팅의 그 강도가 아주 강해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하고 강한 그 라포의 개념하고 가스라이팅 개념은 달라요. 라포라는 거는 서로의 협력적인 거, 촉진적인 거, 또 어떤 신뢰적인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라포는 원래는 건강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상에게 집요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이제 나쁜 방향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면이 무의식적으로 바로. 그건 또 이제 복합적이에요. 가스라이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쁜 의미를 이제 쓰잖아요. 그것조차도 그 대상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는 가스라이팅은 좀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